안녕하세요. 총괄 선대위원장 정은경입니다. 저도 제가 선대위원장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않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선대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예.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와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내란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너무 내란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커서 저래도 좀 할 수 있는 일이면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연락 받으셨죠? 일단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누가 연락을 했더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이 그 정치에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정적 이유는 역시 내란 때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내란이 없었으면 예. 제가 선대위원장이나 정치로 나설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엄 내린 날은 저는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와서 내란은 그 계엄을 선포했대 이렇게 얘기해서 가짜 뉴스니까 확인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겠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켰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있어서 정말 비현실적이었고요.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그 군사 독재 시절에 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탄핵하면 될 줄 알았는데 파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이후에 검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법부에서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내란이 종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걸까요? 네. 정권 교체가 돼야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선대위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주역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 내놨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로 대동단계를 주문하는 이런 입장문이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를 들었는데요.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점에서요?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자기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면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영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이걸 좀 지켜보실 심경도 궁금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해법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안타깝고 걱정이 앞섭니다. 젊은 의사 지망하는 의대 학생들이 1년 이상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고 본인들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에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건가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의대 정원 문제가 당분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료 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의대 내부에서 어떤 좀 기류라고 할까요? 움직임이라고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인상 깊게 좀 남았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내에서는 이제 빨리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이 의료개혁 방안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뭐 소통을 하거나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전공의도 문제기는 한데 전공의도 복귀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긴 했던데 그 전공의에 들어오는 의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흉부외과라거나 산부인과라거나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의사 양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당분간은 전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워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의료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초고령화에 대한 부분과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봄이라거나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의료 그렇죠. 수요들도 생기고 있고 그렇죠. 또 젊은 의사들은 근무 형태가 좀 더 그 워라밸을 바라는 근무 형태로 바뀌고도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앞으로 20, 30년을 좀 내다보는 의료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해버린 의대 증원이라는 큰 틀 있잖아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복잡한 환경 변화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거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병상의 문제라거나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라거나 또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의사 수만 생각했다. 그렇죠.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고 네.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위원장님이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6.3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네. 저의 일상으로 저의 대학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아, 돌아가실 거세요? 네, 네. 만약에 근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굉장히 그 보건복지부는 보건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복지도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거의 언론 인터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진짜 거의 그 쪽잠 주무시면서 잠도 뭐 1시간 잤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돌아보시면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매 순간이 힘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끝나고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거리두기가 2년 이상 가면서 그렇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회의하면 항상 오셔서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그렇죠. 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폐업하시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방역의 입장으로는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국민 입장으로는 오래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못 해드린 거, 뭐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려웠고 이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제 특히나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뒤로 가면서 네. 백신 음모론도 나온 적이 있었고, 네, 네.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네. 사실과 그 볼멘 소리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방향이 맞았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후에 얘기를 하면 근데 제 생각에는 사후에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았을까?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게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선택이 없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정이고 그게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정치를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네. 정치가 도움이 되는 정치가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는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여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국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는 좀 더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러니 그다음부터 정치적 재단이 들어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게 저희의 그런 방역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게 있었지 저희에게 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왔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인터뷰 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 단호하게 끊으십니까? 빨리 6.3 대선으로 네.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사회가 정상화되고 우리 미래를 좀 꿈꿀 수 있고 저나 국민들께서도 예전에 평범하고 소소하고 즐거웠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학교로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